첫 진술 자체가 조금 첫 제보 자체가 상식적으로 남자 측에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보통 대통령을 팔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 개연성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제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좀 번복되는 과정이 좀 수사가 개시되고 실제 이제 뭐 참고인 조사 내는 것들이 있고 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의구심은 있는데요. 어찌되면 그래도 충분히 겸허히 수용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 이번 주 최고의 화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최고의 화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새 뭐 장경태 의원을 다는 뉴스가 꼭 메인 뉴스에 한 꼭지씩은 나오던데. 그렇죠. 요즘 다니면 어떤 말씀 많이 들으세요? 지역구 가시면. 요즘에는 확실히 제가 야당 정치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도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이 여당은 또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은 증언만으로도 사람을 수사하고 구속까지 시키는데 저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만 해도 혹은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만 해도 이렇게 고발도 당하는구나 이런 많은 이 야당으로서의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장경태 의원도 자꾸 영부인을 공격하는 게 그렇게 해서 뭐 체급 올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방송 봤는데요. 네.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되어 야당이지만 원내 제1당의 지도부잖아요. 최고위원이고 선출된 또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이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분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평당원 아니신가요? 그럴 거예요. 본인이 체급을 올리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누군지는 저희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실 겁니다. 저희 찐 청취자분들은. 그 사람이 체급을 올리는 거다. 야당의 지도부를 공격함으로써. 그리고 사실 좀 이 영부인에게 충성 경쟁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아마 국민들께서 서로 그냥 굳이 한마디라도 더 거들어서 본인이 체급을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역시 뜨거운 이슈는 영부인 캄보디아 방문과 관련된 빈곤 포르노 그다음에 조명 이용 요 딱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당하셨어요. 혹시 뭐 대응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아니고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저를 고발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인데 굳이 왜 대통령실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께서 저를 고소하시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고발인이 대통령실로 돼 있습니까? 네, 현재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받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고발장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1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래서 볼 수 있으니까. 저도 그 고발장 좀 보진 못하셨군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한테 전달 안 하고 이렇게 마치 고발장에 어차피 수사기관을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직 고발인이 대통령실인지 예를 들어 사인 일반인 김건희로 돼 있는지는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하신 거죠.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고발장이라고 했으니까요. 고소장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요 고발을 당하신 다음에 빈곤 포르노 주장 처리할 생각 없다. 또 조명 의혹 요것도 처리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조명 의원 좀 다른데요.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발런티어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이 빈곤 관련된 혹은 이 봉사 관광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포버티 포르노그래피잖아요, 영어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MS라고 하지 그럼 뭐 어떻게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빈곤 포르노는 맞다. 이 아동의 그리고 심지어 외국의 아동의 이 가난이나 질병, 장애 등에 대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 NGO 활동가들의 약간 이 가이드라인에 혹은 또 금기시 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캄보디아가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소말리아 내전 국가도 아니고 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영부인께서 굳이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일정을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오드리 헵번 여사의 이 여러 가지 사진 구도와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이 영상과 사진 촬영하시면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한 그것도 16살짜리 아동이라고 하긴 또 큰 아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리고 빈곤 마케팅과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써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빈곤 마케팅은 개인의 가난과 그런 부분을 빈곤을 이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타인의 그리고 이 빈곤 이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 포르노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저는 정확한 용어를 쓰려고 노력한 거고요. 조명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사진 분석가 분들이나 영상 전문가 분들께서 이건 조명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하시길래 그냥 이 해당 이 영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저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 조명의 사용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이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반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 캄보디아 행사 심장병 환우 찾아간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아니 캄보디아 정부에서 다 세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 허락을 받고 한 거야. 그 얘기. 그리고 캄보디아 대사도 지금 별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게 뭐 캄보디아 빈곤을 드러냈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만약 입장을 바꿔서 일본 총리 부인이 한국의 판자촌에 와서 한국 아픈 아동을 안고 한국의 이 아픈 이미지를 자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외교겠습니까? 저는 현저한 외교 결례라고 생각하고요. 캄보디아 그리고 대사가 문제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예, 아동 뭐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 분이 가셔서 아동의 이 소위 이 주거 환경도 보고 이 아동이요? 네네. 그래서 좀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네. 거예요? 장강태 알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주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안 알려줍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네. 근데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안 알려주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거는 혹시나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불이익 당하시는 분 있을까봐 답변 드리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좀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이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누가 안 알려줘요? 대사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게 오히려 그 아동한테 아니 찾아가진 않더라도 뭐 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호 물품이라도 뭐 후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요.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의 정보도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어떤 수행 인원 그리고 소속 좀 알려달라. 누구냐 도대체 이 촬영팀 누구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아동. 네. 아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알려줬다고 하면 찾아가서 뭘 하시려고 그런 도움이 거예요?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도 하도 이제 구호 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히 구호 활동을 하려고 그 아동을 찾고 물론 싶었다 진실도 하시는 알고 거예요? 싶고요. 진실이요? 네. 그때 뭐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황 어떤 이런 거 맞아요. 구체적인 사실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도 요즘 유행어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잖아요. 이태원 참사할 때 모든 장관들이 모든 관계자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그 아동이 본의 아니게 한국 뉴스에 중심이 서게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또 그 아동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그 아동의 도움이 아동의 되는 것인가 하는 초상권은 거에서 제가 과연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동의 초상권과 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만든 분은 이제 저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께서 많은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길이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외교 순방길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캄보디아에 대한 취약계층 또 의료 지원을 하고 싶으셨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의 성과로 그냥 발표하시면 저희가 모두가 박수 쳤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찍으면서 이 아동의 여러 가지 저는 외교 결례와 아동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명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조명이라고 썼다고 그 의견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여러 지금 언론에서나 전문가분들이 네. 이건 영상을 보면은 조명 쓴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셔서 저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쓴 것 같은데 왜 안 썼다지? 이제 이런 정도의 네. 의문 사항이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도둑질도 불을 켜고 하든 불을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이 핵심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뭐 조명을 썼다 뭐 그 문제를 제기하실 때 항상 이제 의원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중요한 건데 커뮤니티 글이 근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 영상 뭐 실명을 된 어디 어느 사진 영상 전문가가 아 저건 조명 쓴 게 맞다라고 하더라. 저는 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도 커뮤니티 글을 이 근거로 하셔가지고. 영장에 보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실의 사무장이다라고 쓰셨잖아요. 근데 네. 사무장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거 제가 왜 나무위키에서 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근거들도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최대 커뮤니티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 그 이 영상과 사진을 본 사진 영상 네. 전문가분들이 실제 저도 자문을 구했죠. 이렇게 뭐 네. 여쭤봤더니 이거 당연히 조명 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서민 가옥인데 네. 저희가 국회의원실에서도 조명을 안 켜고는 그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어두워서 그늘도 지고 얼굴에 그렇게 밝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음 소스는 커뮤니티를 보긴 했지만 네. 이 전문가분들이 이 영상은 너무 밝은데?라는 그리고 이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는데 이건 조명의 이 흔적인데?라는 의견을 주셔서 네. 저도 이제 거기를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신뢰해서 작성한 거죠. 아무튼 진실은 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실 거면 네. 대통령실에서 그 수행 인원, 촬영팀의 소속 이런 부분들 밝히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도 했고요. 국회 예결위에서 자료 요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수행 인원에 대해서 제가 신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 뭐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인원 명수만 알려달라 했는데 안 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건 대통령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할 때는 이제 뭐 고발장에 뭐 그런 내용 뭐 썼겠죠. 뭐 네. 이제 뭐 정보공개청에서 받아보시면 뭐 어느 정도 대통령실 입장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청담동 술자리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제기하신 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나라가 또 들썩들썩했고 그런데 해당 첼리스트가 그 내용 다 거짓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해서 그 의혹은 없었던 거로 지금 어느 정도 판명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태? 일단 김의겸 의원께서 유감 표명하셨고요. 네. 저도 어찌됐건 이 의혹을 질의하신 김의겸 의원님의 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저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SNS에 바로 즉시 네. 했고요. 근데 어찌됐건 제보자께서 입장을 이렇게 번복하게 된 과정이 네. 저도 이렇게 수사기관이 접근만 하면 다들 이제 너무 갑자기 입장이 돌변하거나 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뭐 좀 의구심은 들지만 네. 어찌되었건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지나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전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이 진술을 신뢰하긴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 당사자께서 네. 철회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철회를 한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야당 의원으로서 이 공권력 있는 정권은 이 증언만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마당에 야당 정치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는 게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 의혹에 대한 과정이 좀 뭐랄까요 이 김의겸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 첼리스트 진술 번복 과정이 아닌데 경찰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 말씀의 뉘앙스가 좀 그런 것 좀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첫 진술 자체가 조금 첫 제보 자체가 네. 상식적으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보통 대통령을 팔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이 개연성이 없으면 네.
절대 나올 수 없는 제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좀 번복되는 과정이 좀 수사가 개시되고 실제 이제 뭐 참고인 조사 내는 것들이 있고 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의구심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근데- 충분히 겸허히 수용합니다. 경찰 조사 한 거 보면 뭐 거기 술집에 있던 주인이나 뭐 종업원들 진술 다 했다는 거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다 해서 뭐 10시 전에 자리 떠난 거 확인했다고 하니까 증언이랑 뭐 일정이 일치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당으로 어찌 됐건 간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그 제보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인은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처음에 제보를 받으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또 유명한 기자셨고 기자의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인데 이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당이 다 올라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뭐 김의겸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검증은 뭐 나름대로는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첼리스트한테 전화한 적도 없다고 첼리스트가 사실 그러던데. 결정적 증거가 이 당사자 진술이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 진술이 번복되면서 지금 이 논리가 다 혹은 의혹이 무너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소에 대한 부분 또 뭐 나름대로는 검증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길 바라는 아마 마음으로 일부는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도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실 여부가 만약 확인될 경우엔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아닌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맞았다면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이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닌 게 다행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셨다는 하지만 뜻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의혹이 진실이라면 정말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러 수사기관은 증언만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마당에 야당 보고 질문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제 좀 보죠. 도어 스태핑 이거 그만 지금 일단 잠시 중단된 상황인데 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도어 스태핑 중단된 거.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아쉽다. 아니 저는 너무 일도양단적인가? 유일하게 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그냥 그나마 동의할 수 있었던 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였거든요. 소위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 이게 사실 이 이전 일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도스태핑 그나마 하나 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대통령 비서실 이전 비용, 또 경호처 이전 비용, 경비단 이전 비용, 경호부대 이전 비용,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합참 이전 비용까지 엄청나게 수천억이 들 텐데 사실상 수천억이 드는 도어 스태핑을 이렇게 단 한순간에 중단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원래는 도어 스태핑에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장경태 의원. 그래도 뭐 어찌되었건 언론을 만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고 봤는데요. 뭐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그 이 만나는 과정에서 좀 공부 좀 하고 나오셔서 좀 이 입장과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중단한다? 그러면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뭐죠?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광화문 시대 열겠다가 공약 아니었나요? 그럼 바로 이제 재개하는 게 맞다는 취지신 거죠? 저는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재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대통령도 하기 싫었는데 빠진 거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 유쾌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런가요? 물론 뭐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기분 감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조금 민주당 의원분들에겐 곤란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지금 뭐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이 되고 구속정지도 기각이 되고 그 뭐 다음 검찰의 칼은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거라는 거는 뭐 명확 가능한 건데 요새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좀 들썩들썩한다.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이 좀 결집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취지 자체가. 실제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믿고 가자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아닌 거 아니야?
뭐 요런 분위기인가요? 저도 민주당의 지금 현재 최고위원으로서 네.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을 뵙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뵙고. 근데 별로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탈탈 털고 있잖아요. 서훈 뭐 전 국정원장님이나 뭐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까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저는 뭐 글쎄요 이 국방부 장관 사성 대한민국 사성 장군이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게 SI 검사가 이 여러 정보가 공개되면서 뭐 풀려나시긴 하셨는데 이 야당에 대한 탄압, 정치 탄압 그리고 이 김용 부원장과 정신상 실장이 개인 비리가 밝혀져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